안녕하세요. 가족들을 가족 홍수영입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백성들을 구하는 겁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거. 그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재정 확대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화폐 금융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금리를 조절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금리와 실업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요하고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지만 가장 경제가 변동성이 없으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그러면 금융산업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이 베버리지 커브라는 거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며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대응해서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 갈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거기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 금융산업의 본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산업에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현재의 경제 회복 속도가 너무 뜨거우냐 아니면은 적절한가 아니면 너무 느린가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융기관으로서 대단히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주제를 삼았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물가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 5월 달에 나온 자료를 뽑아낸 건데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연 물가 상승률 8.5%인 마치 3월 달에. 근데 여기 흐리게 아마 책자에 보시면 흐리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색깔인데 변동성은 적으면서 여기에 6.5%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음식물과 에너지 가격은 뺀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과 에너지 가격은 왜 물가 상승률에 넣지 않아야 되느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필수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거는 나라가 망해요. 중국도 왕조가 바뀌는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그렇게 해서 망했고 어느 나라고 에너지와 음식이 없으면 일단 백성들이 굶으니까 안 되고요. 기름이 없으면은 뭐 자동차가 못 굴러다니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이 부족하게 되거나 기름 자체가 없게 되면요. 사실상 그 나라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사 장비나 이런 거에 기름을 항상 쟁여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장비는 주유소는 항상 전쟁이 나면 그냥 징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유소에 기름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는 일단 유조선이 여수나 부산에 배를 대면 거기에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파이프라인에 딱 꽂아 놓으면은 그 기름이 쭉 지하를 통해 가지고 흘러와서 서울의 근처에 와서 어느 곳에 탁 모입니다. 그래서 그 곳을 제가 일부러 하나 여기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요. 여기 남서울 컨트리 클럽이 여기 있습니다. 남서울 컨트리 클럽이 있고 여기가 그 유명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이고 요 바로 넘어가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저기 카카오 맵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구글 맵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확대해 보시게 되면 기름 탱커예요. 기름 탱크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여수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돼서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쭉 주유소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끔가다 주유소에서 뭔가 아는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기름 빼먹습니다. 그러면 싼 값에 공짜로 먹을 수 있겠죠. 그거 못하게 이 가끔 가다가 기름 할 때 동위원소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동위원소가 딱 어느 순간에 나오는 주유소는 딱 찾아내면 그냥 걸립니다. 그래서 그 빼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기름 에너지라는 것과 식량이라는 거는 이거는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도 그거를 가지고 물가 이거에 대해서 하는 그러니까 물가를 심지어는 통제까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탱크고 군용 트럭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도 그 방어 못 해요. 북한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재래전으로는. 그래서 거기는 핵폭탄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대장동 옆에 있으니까 대장동 땅값이 무지하게 비싼가 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나면 어디든 위험하지 않겠지만 위험한 곳이 없는 곳이 없고 제일 먼저 타격이 되는 곳은 이런 기름 탱크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건 너무나 내추럴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거기를 때리고 통신시설 마비시켜야지 그 다음에 상대방을 뭔가 패배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업자는 아니고 부동산 가격 가라앉히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가 할 때 중요한 것이 식량과 이런 가격을 왜 안 넣냐? 부동산 가격도 물가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부동산 집이라는 것이 투기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국민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얼마가 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면은 그거는 물가 산정할 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이 없는 거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코어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은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록다운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우리가 물가에 2022년 3월 이 물가에 품목별로 어떤 게 영향을 미쳤는가 보시게 되면 퓨얼 오일이니까는 연료죠. 기름이 미친 게 무려 70.1%를 물가 상승 아까 8.5% 나오게 만든 거에 무려 70몇 퍼센트, 70%니까는 곱하기 해주면 5.6% 정도는 이 기름값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가솔린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트카 중고차는 이 갑자기 서플라이 체인이 탁 막히니까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동차를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옛날 자동차 반도체나 이런 거 별로 안 쓰이던 뒤에 백스크린을 안 봐도 되고 이렇게 목을 돌려서 보면서 그 다음에 오토매틱 그 엔진도 아니고 수동기어였던 이런 차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다 거기에 반도체가 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생산이 안 되니까는 중고차가 그냥 차는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값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값 때문에 에어라인 페어니까는 항공료. 그래서 전체가 되고 별로 안 오른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들의 서비스, 피지션이니까 의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근데 뭐 의료비는 워낙에 좀 높아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건 미국이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